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조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둔산 1, 2, 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올해 9월 발표한 2024년판 교통사고 통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연평균 사고 건수, 그리고 사망자 수, 그리고 부상자 수는 모두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감소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접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배우는 교통안전 교육을 철저히 지키고 그대로 행동하더라도 무책임한 어른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소중한 어린아이들이 다치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옐로우 카펫과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고 주정차 CCTV와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께 서구 관내 어린이 교통 안전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답변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좀 피곤하시겠지만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그 방법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 울타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방호 울타리의 종류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차단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와 차량의 차도 이탈을 방지하는 보행자와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로 구분됩니다. 이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중심으로 울타리를 설치해 왔으나 우리 지역 내에 초등학교 음주 차량 사건으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면서 금년도부터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을 관내 초등학교 인근에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총장님 아시고 계시죠? 네. 네. 이제 부총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사업 설치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추진하시면서 사업 대상지를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리고 내년도, 차년도에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신혜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호 울타리 설치 우선순위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또는 우려지역으로 경찰청 및 학교 등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부서에서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또는 우려지역으로 경찰청이나 학교가 요구한 사항, 방호 울타리가 아예 설치가 되지 않는 안전사각지대, 각종 국민신문고나 전화민원 등 민원사항, 그리고 노후 등 기능 저하로 재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설치를 합니다. 금년에 16억의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내년도에는 시정부의 예산 사정으로 현재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문제는 시의 업무라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올해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없습니다. 구청장님 그 답변 중에 그 우선순위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 사고 빈도나 지역의 민원 그리고 노후에 대한 재설치, 그 설치되지 않는 미설치 구간을 그 자체 부서에서 그냥 순위를 정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미봉책에 해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울타리, 방호 울타리 설치 현황에 대한 분석,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실행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해당해서 발생한 것이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무분별하게 그 주먹구구식으로 방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수고 다시 또 다른 민원이 생기면 다시 또 설치하고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무계획적으로 이런 추진들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구청장님, 그리고 답변 중에 지금 현재 방호 울타리 시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답변서에 만약에 내년에라도 설치 그 계획이 없지만 민원이 생기거나 또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고 설치하겠다. 이런 그 단편적이고 좀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뭐 민원이 생기면은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판단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구청장님 어떤 생각으로 답변을 하신 겁니까? 네, 어린이 또는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매년 그 실태 조사를 합니다. 현재 대전 서구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96개소, 노인 보호구역 30개소가 있어서 여기에 보호구역 현황이라든지 교통사고 현황 분석, 문제 진단 및 개선안 검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추진을 한 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관내에 이런 방호 울타리 설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본 예산에 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그런 위험도가 큰 지역에는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시에 특별조정 교부금 등을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통상 그렇게 해왔고요. 금년에 예산이 16억이 배정된 것은 아시다시피 둔산동 그 세부존 건너편에 있었던 음주 차량에 의해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시에서 이제 본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구로 집행 의뢰가 와서 한 것이고요. 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그 안전 장치 설치는 저희가 이번에는 그 예산 사정으로 담지 못했습니다만 문제가 큰 지역은 저희가 자체 구비를 들여서라도 할 용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도 하고 또 경찰과 학교나 이런 부분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바라보실 거는 아니고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를 듣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자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총장님 지금 시 보조나 국비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올해 그분은 16억 집행되는 그 결과를 봤을 때 지금 저희 도시건설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안에 쳐다보면요. 검토하다 보면 우리 구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국시비 보조 반납 사업비 반납금이요.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반환하고 그리고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아마 그게 이제 방어 울타리를 하게 되면은 그 상점가의 상인들이 물건을 내리고 뭐 싣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방어 울타리에 대한 민원은 상인들부터 나오는 게 많이 있죠. 그 학부모들은 만들어달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요즘 경제가 워낙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참 고민을 같이 해야 되고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구청장님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금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처나 사업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민원이 생기는 곳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국비 시비를 보조금을 반납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년도 차년도에 예산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예산 계획을 못했다. 이 말씀이 어폐가 있다는 말을 답변을 하시길래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뒤에 두 번째 제가 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방호 울타리 설치 과정에서 문제 많이 생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많았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상가에서 실무진들한테 민원이 많았죠?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총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 및 이륜 진출입 확보를 위해서 울타리 설치를 반대하는 거를 혹시 상점의 자영업자나 상인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 못 하셨습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설득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실무진들이 또 하다 보면 또 설득이 안 되면 또 위축되기도 하죠. 네. 지금 상가의 민원이나 상인들의 민원 때문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 간격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지력이 저하됩니다. 방호 울타리에. 그리고 방호 울타리가 단절되면서 무단 횡단의 방지 효과도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설치할 때부터 어떻게 주변의 학교의 주변 환경의 특성이나 그리고 상인들의 어떤 설명회라든지 의견 수렴 등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설치했다가 뜯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주먹보고 시구의 어떤 행정이고 그리고 예산 낭비고 그리고 국비로 나온 보조금마저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액수가 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 처음부터 이런 어떤 그 설계나 계획을 좀 꼼꼼하게 좀 진행하실 때 계획적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떠신지 구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모르신 말씀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그 서구에 방호 울타리 설치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관리 또는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단속 카메라 설치 및 유지 관리, 그리고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및 운영, 유관 기관과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지요. 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민원이 생기거나 사고가 좀 난다라고 현장에서 말을 할 때 그때 현장을 가서 좀 교통 안전에 대한 설치를 하겠다 또는 민원을 듣는 곳을 가서
또 해결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대답을 하셨는데요. 우리 구에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강하게 생깁니다. 사고 발생 후에 급급하기보다는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실시 계획을 보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서구에서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통일된 정책을 통해서 어린이 안전 확보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 청장님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주먹구구식.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지거나 그때그때마다 행정이 필요할 때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구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어떤 계획을 좀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구에서 스쿨존 등하교 안전지도나 교통사고 예방, 스쿨존 안전의식 제고, 학교 주변 조리 판매업소 점검 등을 통해서 각 구의 이런 사업 시행계획을 취합해서 대전시에서 어린이 안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보가 어려워서 설치가 지연되는 실정이지만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꼭 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하셨던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그 실태조사 24년도 서구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 말씀하신 겁니까? 그거 네. 받아보셨나요, 자료? 제가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번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나왔던 그 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사실은 제가 본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관심이나 좀 이런 것들을 많이 표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실태조사의 책자를 받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실태조사를 몇 분이나 그 내용을 알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실태조사를 했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도 잘 몰랐습니다. 이거 같이 공유해서 어떤 것이 어떤 곳이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중장기적으로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또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또 현장에서 교통안전에 현장에서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요. 부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네, 실태조사를 끝냈다고 해서 이게 끝난 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문제 파악을 하시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과 사업 실천에 대한 부총장님의 의지를 좀 다시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우리 구에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총장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어떤 사업이나 좀 급한 사업들은 구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문제, 이것들이 시에서 고존하는 문제 때문에, 보조금 의존 문제 때문에 사업의 지연 문제로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는 거는 본 의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추진이 이처럼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 집행에 더욱더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을 더 효과적으로 만전을 더 기하시겠다는
노력을 하시겠다는 뜻이고 투명성은 어떠십니까? 투명성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예산 집행 전에 잘 파악을 해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어른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노력해야 할 일이며 공직자로서 서구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어린이 안전 확보의 공백을 없애고자 불철주야 힘쓰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구청의 고위 공직자가 수의 계약 등을 조건으로 업자 6명으로부터 금품 6천여만 원을 챙긴 입찰 비리, 금품 수수 의혹으로 또다시 서구청의 부정부패의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어린이 교통 안전시설 납품업자가 관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부총장님, 저 언론기사 보셨죠? 어린이 교통 안전시설 납품업자 등, 네, 하필이면은 입찰비리 금품 수수 의혹에 본 의원이 저 단어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어떻게 어린이 안전을 담보로 하고 저런 입찰비리 그리고 금품 수수 의혹에 관련이 되었다고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부총장님, 언론에 저 보도된 기사처럼 문제가 되는 납품업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이 분명히 있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는 모릅니다. 저 기사 한번 보십시오. 기사 저거 혹시 부총장님이 보셨나요? 기사 본 적은 없습니다. 저 기사를 못 보셨습니까? 아니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제가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저기에 해당 납품업체 선정 시 경쟁업체와의 면밀한 비교 분석이라든지 앞에 제가 예산 집행에는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투명한 절차를 거뒀는지 혹시 부서에 확인한 적 있으십니까?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직원들하고 지시한다거나 내용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총장님 업체 선정에 잘못되어서라는 것을 일일이 다 부총장님이 바쁘시니까 확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 기사를 지금 안 보셨다는 것에 제가 좀 의구심이 있고 의아한데요. 저게 있었다면은 본인이 부총장이라고 한다면 저런 어린이 내용이 교통 안전 시설과 관련된 업자에 해당하는 그 품목이라든지 어떤 업체였는지 부서를 통해서라도 한번 확인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내용이 인터넷 뉴스인 대전 뉴스에 한번 날 때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저 기사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리고서 제가 그런 수사가 시작됐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의 방호 울타리에 대한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이거는 법적으로 규정된 그 안전도를 다 지키고 있느냐라고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안전도는 다 지켰다고 저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는
그 확인 안 하셨다고 이 부서에서 충청 굿모닝 충청 말씀하셔가지고요. 뉴스를 내가 안 봤다는 얘기지. 어떻게든 이- 부총장님 사실 저희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한 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철근 하나하나, 도로 하나하나, 보도블록 하나하나를 빼어서 어린이 생명과 바꾸려는 생각을 했다는 표현으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 해당 부서 담당자가 그 확인을 부총장님, 했고요.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는 업체의 수익 문제로 이어집니다. 연결돼요. 그리고 이것은 공사 완료 후에 시설의 품질 저하로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공직자가 속한 단체장으로서 부총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거를 얼마나 촘촘하게 한번 부서를 챙겼는지 한번 저도 한번 총장님께 체크를 하느라고 여쭤봤던 겁니다. 부총장님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총장님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저 업체에 대한 그러면 선정 방식, 업체 선정 방식과 그리고 비교 견적 내용 또는 수의계약의 적정성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해당 자료를 좀 청구할 경우에 요청할 수 있는데 그 협조 가능하십니까? 그거는 뭐 정해진 절차 따라서 그 자료 요구권이 있으니까 하시고 입찰에 응한 업체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저기에서는 5군데가 된다고 저는 그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저기에 해당하는 5군데 모두 업체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그런 보고는 사후에 받은 바 있고 구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지 그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총장님 그러면은 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일 뿐이고 그리고 또 입찰 과정에서 총장님은 이 뉴스 굿모닝 충청 나오기 전에 대전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요거는 내가 비슷한 취지이기 때문에 근데 요 기사는 내가 안 봤다는 얘기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네. 저 존경하는 서단 의원님께서 앞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해당 고위 공무원 공직자 지금 처분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 하셨죠? 면직 상태입니다. 면직 상태입니까? 지금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징계 방법에는 직권 면직 외에도 징계 처분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건이 조사 중인 상황에서 서구청에서 직권 면직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명백히 밝혀지기 전에 다급하게 그것도 가장 약한 처분을 갑작스럽게 시행한 것은 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꼬리 자르기처럼 보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해당 사안을 이렇게 급급하게 직권 면직 처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사가 진행된 것이 사실은 수사 개시 통보는 7월 한 중순쯤에 있었고 압수수색이 들어온 게 한 7월 22일인가 그렇고 그래서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직위 해제를 시켰고 수사가 몇 개월 더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과 이를 위해서
직권 면직하게 됐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어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해당 고위 공직자가 이득을 취한 부분이 바로 서구청에서 손해를 입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해당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어 법령 위반이 확인되고 우리 구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직권 면직 상태에서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가 종결되고 사법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쨌든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법적인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구한테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이시죠? 구청에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법령 위반의 확정이 나오면 구청에서 조치를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 구청에서 뭐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부분은 징계 부과금 계획은 부과 있습니다. 처분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아니 그거는 이제 수사가 다 마무리되고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재판에서 법령 위반이 확정된다면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을 하실 예정이시냐고요? 그건 이제 법적인 측면을 다 따져봐야 되겠죠. 청장님, 사법기관의 수사와 행정기관의 내부의 감사는 별개입니다. 지금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인 그 행정청의 수장인분이 손을 놓고 수사기관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감사위원회는 왜 있는 것입니까? 저희 이런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있었을 때 왜 청에서는 구체적인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감사를 하지 않았나 의문이 듭니다. 통상 감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가 되면 이중으로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기다리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법령 위반이 확정되면 책임은 마지막 그 책임을 그러면 누가 지는 겁니까? 책임자가 져야 되겠죠. 책임자가 책임을 지을 수 있게 서구청에서 처분을 하실 예정이시죠? 예정이신 거죠? 네, 법적인 절차 규정에 따라서 할 겁니다. 청장님 지금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법령 위반이 끝난 다음에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 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징계 부과금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뭔지 확인해 보고. 직권 면직이 됐는데 지금 무슨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덮기 위해서 직권 면직을 빨리 처리한 거 아닙니까?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공직자한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를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수사 종료하기 전에 이미 직권 면직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 꼬리자르기라고 생각 안 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구청장님이 경광부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경광부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청장님 사실은 이거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직권 면직하기 전에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또는 다분히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성급히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 같다는 아주 유감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솜방망이 같다는 그런 생각을 그리고, 가지고 이렇게 구정 질문을 하시는 신혜영 의원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구청장님, 저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제가 할수 앞에서 있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구청장님 수사 중인 상황이고 아직 검찰의 기소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 그 말 외에 무언 말을 할 수 있겠어 제가. 의원님, 부총장님 자, 부총장님, 좀 자제해서 좀 해주시고. 구청장님, 저는 자연인으로서의 설모 개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총장님이 이 자리에 모신 게 아닙니다. 서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로 하는 공인입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입니다. 청장님은 서구민을 위해 그리고 공익을 위해 서구청직을 수행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분입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곳에 비리로 인한 불법 지출 의혹이 있다는 지금 현실, 그다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까? 제가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고 비리 혐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앞서 서다운 의원이 물어볼 때 유감이라고 저 충분하게 표현했습니다. 네. 직권 면직을 좀 빠르게 서둘러서 한 이유가 저는 좀 의심이 되고 의구심이 든다라는 생각에 질문 드렸고 답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이라고 외치시는 부청장님, 그 어느 때보다도 청장님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이번의 사안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청장님 지금까지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청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구의회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간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해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통학로의 위험성을 조사해 구청이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방안을 제안했고, 올해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운동 실천 10칙을 발표하며 전국 최초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비전 선포식도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구청이라는 같은 한 울타리 안에서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의 비리는 반드시 품질의 저하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구청은 서구 관내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한 공직자의 불양심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의혹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서구 차원의 어린이 교통 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이고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민원 상황을 최소화할 방안을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시고 주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는 일천여 서구청 공직자 4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올 한 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